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생한 세계적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 중 하나로 30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럽 강대국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경쟁과 동맹의 복잡한 그물망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동맹이 형성되어 힘의 균형이 바뀌고 미묘한 지정학적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와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식민지 쟁탈전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긴장과 경쟁을 고조시켰습니다. 민족주의와 민족적 긴장은 전쟁 발발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독립과 자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족주의의 고조는 기존의 정치 사회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과 분쟁을 부채질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군국주의가 크게 증가했고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새로운 무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외교적 위기를 촉발시켰고 결국 전쟁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이후 일련의 외교적 조치와 군사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곧 전쟁 선포의 연쇄 반응이 뒤따랐고 강대국과 그들의 동맹을 끌어들였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슐리펜 계획은 서쪽에서 프랑스를 신속히 격퇴한 후 동쪽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빠른 승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고 전쟁은 빠르게 야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에 의지하여 전쟁을 벌이는 참호전으로 특징 지어지는 교착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양측의 군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1916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벌어진 솜 전투는 프랑스 동북부의 솜강 유역에서 벌어진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참호전으로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독일 전선에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하여 연합군 62만 명, 독일군 60만 명, 도합 120만 명 이상의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투는 교착 상태로 끝났지만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벌어진 베르댕 전투는 또 다른 잔인한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주로 요새 도시 베르댕 근처의 프랑스 진지에 대한 독일군의 공세였습니다. 이 전투 또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군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15년 연합군에 의해 시작된 갈리폴리 전투는 당시 영국편에선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로 구성된 연합군이 터키의 다르다넬스 산맥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스탄불을 점령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났고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엄청난 좌절이었고 오스만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제3차 이프르 전투라고도 알려진 파스첸달 전투는 1917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영국군과 연합군은 벨기에의 파스첸탈 마을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전장은 악몽 같은 진흙 수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되는 등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민간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 배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참전국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전쟁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전 포스터, 영화 및 연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적을 악마하고 시민들이 전쟁 채권 구입, 자원 절약, 군대 입대를 통해 전쟁 노력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대포, 탱크, 독가스 등의 무기는 전쟁의 혁명을 일으켜 전례 없는 수준의 파괴와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항공기는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은 정찰, 공중전 및 폭격을 위해 비행기를 활용했습니다. 대형 비행선인 제플린도 적의 도시를 폭격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고 미래 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염소가스, 포스겐, 겨자가스, 최루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제는 심각한 호흡기 문제, 실명 및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방독면과 기타 보호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의 영토 손실, 군사적 제한, 상당한 배상금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럽 지도를 다시 그려 제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의 진로를 형성한 폭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약화시키고 국경을 다시 그렸고 미래의 분쟁을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쟁은 또한 기술, 의학 및 사회적 규범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수많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격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정치적 경쟁,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는 파괴적인 전투, 기술 발전, 국내 전선에서 민간인이 견뎌낸 고난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전쟁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평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발생한 세계적 분쟁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였으며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주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에 부과된 가혹한 조건과 1930년대의 세계 경제 불황은 침략 정권의 부상과 전쟁 발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많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인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독재자의 부상은 전쟁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 히로히토 황제는 영토를 확장하고 민족주의 의제를 장려하며 각자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과 막대한 영토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한 분노와 경제적 부담은 독일의 권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의 부상에 기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은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 치하의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연합국은 추축국에 반대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연합국에는 미국, 소련, 영국 및 중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연합을 형성하고 협력하여 추축국의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몇 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지도 아래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인란트 제점령,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이 포함됩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략 행위는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귀중한 자원에 접근하려는 무솔리니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937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침공은 폴란드의 주권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각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진행과 결과를 형성한 일련의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공격이 특징인 독일의 전술은 많은 유럽 국가를 신속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국 전투는 1940년 영국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군은 독일 루프트바페의 끊임없는 폭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독일의 영국 침공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졌고 분쟁을 진정한 글로벌 전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디데이로 알려진 이 작전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고 독일 점령으로부터 서유럽을 해방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동부 전선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련은 독일군에 맞서 스탈린그라드 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전투로는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역 연합군이 사용한 섬호핑 전략이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해군력을 약화시키고 태평양의 힘의 균형을 이동시킨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환점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캠페인은 과달카날 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연합군에게 일본의 확장에 대응할 전략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섬 호핑은 연합군이 요새화된 섬을 우회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방어력이 약한 섬을 점령하여 점차 일본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사용 사례로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수많은 인명과 도시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비인도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인종차별과 증오에 기반한 대량 학살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독일은 군사적 패배, 연합군의 계속되는 압박, 독일 내 상황 악화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은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여러 전선에서 독일군을 밀어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자원은 고갈되었고 군사력은 약해졌으며 내부 사기는 낮아졌습니다. 패배의 불가피성과 연합군의 침략에 직면한 독일 지도부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일본은 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사실상 세계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미래의 지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년에 유엔이 설립되었습니다. 유엔은 국가 간의 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이데올로기가 상충하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적 긴장과 경쟁의 시기인 냉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소련은 공산주의와 중앙계획 경제를 장려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핵 능력을 포함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전 세계 분쟁에서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대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탈식민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으로 약해진 유럽 열강은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독립운동과 식민제국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의 요구는 새로운 무기, 통신 시스템 및 의료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레이더, 암호화, 항공 분야의 혁신은 전쟁 결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다양한 산업을 형성하고 미래의 과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홀로코스트와 대량 학살을 포함하여 상상할 수 없는 잔악행위를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1948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을 형성하고 인식을 고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세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그 원인, 주요 사건 및 여파는 계속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